투자로 돈을 버는 법은 사실 되게 간단하잖아요.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때 매수하면 되잖아요. 저는 모든 투자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제 기준으로는 작지 않은 수익을 얻은 이유가 2022년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오히려 부동산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서울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그널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코인 투자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엑시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장기 우상향하는 걸 뭐 믿음이 있으니까 쭉 가져가야지. 만약에 이렇게 확신이 있어서 내 자금이 한 3억 정도 있는데 비트코인 3개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 자금이 비트코인에 몰빵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로 원래는 20년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무 풍파가 많거든요. 비트코인은 진짜 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볼트는 홀드인데 가져가는 거 홀드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특별히 호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험난하거든요. 이게 많이 빠질 때는 한 80%씩 빠지니까 말이 80%지. 내가 만약에 3억을 샀는데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3억을 샀는데 6천만 원이 되면은 정말 한강물 온도를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험난하니까 저는 3억을 다 가져가기보다는 일부를 좀 덜어내고 오히려 저는 좀 힘을 좀 약하게 해야지 비중을 축소해야 장기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몰빵하면 결코 오래오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비중으로 가져가야 좀 20년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0.1비트만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 우리 뭐 1,000만 원 지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투자는 그런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오래오래 지키고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산이 몰빵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등락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3비트를 투자했다면 한 2개 정도는 매도해서 분할 매도로 접근해서 2개 정도 매도하고 1개만 오래오래 지켜도 저는 그 수익이 매우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끝까지 먹을 생각보다는 좀 에셋 파킹 같은 느낌으로 좀 서울 부동산에 일부 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가정을 한 사례대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3개가 있다. 물론 3개 갖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그 가격 만약에 4억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우린 2억부터 분할 매도를 했으니까 한 개당 한 3억 정도의 평균 단가로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럼 2개를 파니까 한 개는 갖고 있고 그러면 6억이라는 목돈이 생깁니다. 6억.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6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쓰고 싶겠습니까? 현금으로 6억이 있다면 없던 효심이 생겨나요. 그래서 괜히 부모님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싶고 그냥 우리 애들도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차도 바꾸고 싶고 현금이 있으면 견물생심이라고 다 쓰게 됩니다. 자산이 그러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씀씀이가 커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괜히 내 차 아무 이상도 없는데 괜히 뭐 그랜저가 좋아 보이고 나 정도면 제네시스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요즘에 GV80이 되게 좋아 보이던데 막 이렇게 하면 점점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수중에 6억이나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에셋을 잘 파킹해 놓자 하는 마음으로 한 내년 정도에 서울 부동산 투자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다면 0.1비트만 사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장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2년 전에 그 험난한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셨던 분이거든요. 투자로 돈을 버는 법은 사실 되게 간단하잖아요.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때 매수하면 되잖아요. 피터 린치가 칵테일 파티 이야기를 했잖아요. 칵테일 파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 없을 때 그때가 매수할 찬스다. 근데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본인에게 관심을 갖고 주식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심지어 나에게 조언을 해줄 때 그때는 매도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피터 린치가. 저는 모든 투자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작지 않은 수익을 얻은 이유가 2022년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정말 험난한 시장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사서 모으던 게 지금 좀 열매가 맺힌 거거든요.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새 뭐 PF 문제도 뭐 미분양도 많아지고 막 이런 게 계속 터지니까 부동산 투자하기 되게 겁나잖아요. 2020년, 21년 막 요럴 때 부동산이 엄청난 불장이 왔지 않습니까? 이때 돈을 버신 분들은 대부분 2020년부터 2014년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그때 유행했던 말이 하우스푸어였죠.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 그때 부동산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사실 진짜 돈을 20년, 21년에 많이 벌게 된 거잖아요. 저는 부동산 저점이 언젠지 모릅니다. 저는 뭐 시장 예측 분석가도 아니고 하지만 부동산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은 지금이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하루 종일 사람 한 명 못 보다가 저를 만났으니까 네, 손님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의 뭐 이렇게 시세나 분위기 이런 거를 미주알고주알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오히려 부동산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와 내년에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고 비트코인에서 수익이 좀 나면 갈아타기가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동산 투자가 좀 어려운 게 코인은 끽해야 주기가 뭐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1, 2년 기다리면 이렇게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코인은 투자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 같아요. 종목 선정도 너무 쉽죠. 비트코인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쉽고 타이밍도 짧고 해서 코인은 돈 번 분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부동산은 일단 주기가 매우 길죠. 대략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큰 주기인데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좀 높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주거라는 거는 코인은 없어도 살잖아요. 비트코인 1개 있든 0.1개 있든 없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하지만 내 집이 있고 없고는 삶의 질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관심 아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관심 갖기에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최근에 그러니까 3월 11일 날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무려 일주일 만에 5건이 거래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1년에 이렇게 거래 건수가 몇 건 안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거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근데 지난주에 일주일 만에 5개가 거래됐대요. 작년, 올해, 뭐 2년 전에 통틀어서 가장 많은 거래 건수가 나온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상승이 그런 분들은 진짜 꾼이지 않겠습니까? 투자에 진짜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한 22년, 23년 요럴 때 미리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1억이 목표 금액이었겠죠. 쌌을 때는 비트코인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거든요. 제 매수 평균가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도 좀 자산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한 4억만 있으면 한 20개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20개. 그럼 지금 1억이 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20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4억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을 뭐 몇 분 안 되는 시간으로 짧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난이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이번에 투자를 해서 기분 좋게 아까 3개를 샀는데 2개를 팔고 한 6억이 생겼다. 그런 경우라면 저는 충분히 서울 부동산의 웬만한 지역들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강남같이 우리가 꼭 가고 싶은 그런 곳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지만 코인 시장이 만약에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바이든 아저씨가 바이든 할아버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대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알트코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렇게 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코인 강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다음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보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이 제가 한 10% 정도는 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인의 하루 거래 대금이 이미 코스피 거래 대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체 주식 거래 대금은 비교도 안 돼요, 이제.
코인이 훨씬 지금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번 불장에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 훌륭한 채널에 유명 연사분들이 이렇게 본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막 풀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지식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수익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럼 올해 수익을 많이 얻으셨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내년에 서울 부동산 사려고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년에는 서울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그널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만 예로 들어드렸지만 빌딩 시장도 강남의 빌딩 가격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아파트나 빌딩 가격이 떨어지려면 금매가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보다 더 싸게 팔려고 하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금매가 하나 나오잖아요. 나오는 족족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있는 거는 다들 거들떠 안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금매로 하나가 나오면은 계속 족족 팔려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빌딩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유망 지역은 심지어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나 내년이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 전망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부동산 전망은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제 생각에 올해 부동산이 막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뭐 올라도 10% 미만, 떨어져도 10% 미만. 이미 뭐 떨어질 거는 22년도에 좀 많이 떨어져 나서 네, 그 정도 선을 이렇게 유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급지에 대한 수요는 워낙 많아서 그쪽으로는 계속 좀 금매는 좀 잘 팔릴 것 같아요. 우리가 코인 투자해서 돈 벌면 다 강남 아파트 사고 싶어 하고 상급지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코인 투자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의 전부잖아요. 아, 나는 비트코인이 좋아 라고 하지만 비트코인이 만약 가격이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까요? 이번 사이클에 4억 가고 다음 사이클에 2억 가고 그 다음 사이클에 1억 가고 계속 떨어지면 아마 비트코인은 금방 0에 수렴할 것 같아요.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판단이 될 테니까. 비트코인도 가치가 오르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고, 특히 우리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거죠. 근데 부동산도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인 하우스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홈인 거죠.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측면에서 더 많이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 부동산이 어디는 막 이렇게 오르고 어디는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코인판이 아니거든요. 오를 때는 어느 정도 서울 내에서는 같이 가고 떨어질 때도 어느 정도는 같이 떨어지고 이런 게 정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저히 나쁜 상품에 투자하는 것만 좀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투자하시면 실패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아파트, 한 걸어서 10분 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어서 10분 이내면서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실패하기가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거는 연식이 애매한 아파트는 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준공된 지 딱 20년 된 아파트. 신축도 아닌 것이 재건축도 좀 너무 먼 그런 아파트인 거죠. 차라리 구축에 투자할 거면은 재건축이 확실한 아파트. 구역 지정도 안 되는데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거나 조합 설립 정도는 된 아파트가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구축 아파트라면. 아니라면 10년 이내의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만 해도 되게 많이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역세권에서 도보 10분 거리,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새 아파트거나 새 아파트가 될 녀석. 이렇게 하면 선택지가 매우 좁아지거든요. 그 안에서 내 예산이 되는 한 가장 좋은 데로 가면 됩니다. 아니. 네, 저는
사실 대출 DSR 규제에만 걸리지 않는 선이라면 저는 최대로 받아서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라면. 왜냐하면 올해는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심리적인 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한 주담대 이율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이 5%로 앞으로 30년 동안 쭉 내야 된다. 너무 부담스럽지만, 아니면 언제까지 5%인지 모른다. 그럼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미국이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버틸 수 있어요. 그래봐야 1년인데 뭐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차라리 대출받기에 마음이 편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윤재성 CIO님께서 마일드 리세션을 생각을 하셔서 월가의 투자라는 책을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윤재성 CIO님께서 미국의 마일드 리세션을 예상을 하셨고, 그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그 시나리오를 되게 높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초호황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이든이 올해 대선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올해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돈을 막 풀고 나면은 그럼 내년엔 올해 터질 게 안 터지고 1년이 유예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더 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좀 두려움이 사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야를 못 외치는 게, 그때가 오면 그러면 주택가격도 크게 하락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가장 크게 리스크로 보고 있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최근 25년간 단 한 번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리세션이 안 온 적이 없어요.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늘 왔었는데 올해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이번에도 상식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올해를 막는다면 내년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내년에 현금을 일단 확보를 해두고 그걸로 뭐 부동산을 살 생각이긴 한데, 내년에 팔자마자 바로 사진 않을 거예요. 상황이 좀 지나가는 걸 좀 지켜본 다음에, 지금 유럽도 사실 너무 안 좋고요. 중국도 너무 안 좋고, 일본은 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렇게 다 안 좋은데 미국만 좋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혼자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다 연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여파가 미국에도 결국엔 가긴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해외발 악재가 세게 터지면 우리나라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처럼 한 번쯤은 부동산이 더 출렁일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년에 서울 부동산을 아파트나 재건축 재개발을 제가 매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주택은 뭐 이미 충분히 있으니까 저는 빌딩을 사려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빌딩이라는 게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레버리지를 많이 끼고 사거든요. 요즘에 주택을 10억짜리 살 때 8억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8억 대출 해주면 2억만 있으면 살 텐데, 근데 그게 빌딩에서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빌딩이다. 그럼 10억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5배 정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큰 편이에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대출을 많이 끼고 샀던 건물주 분께서는 헐값에 그거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보고 빌딩을 사실 가장 지켜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 유튜브를 보면은 현금 매수를 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24년에 경기 침체를 예상했으니까. 근데 경기 침체가 오기보단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아서 제가 마련했던 현금으로 사실 저는 비트코인을 탔어요. 제 아마 유튜브 작년부터 구독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래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신 것 같고, 제가 웅달 책방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 비율이 50%였거든요. 근데 제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가 3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제 채널에 설문조사 참석한 분이 10,000명이었고 웅달 책방이 한 40,000명이 좀 넘었었거든요. 그 정도면 유의미한 통계 자료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그때 현금 보유하고 비트코인을 사신 것 같아요. 그 분들도 그때 현금 보유를 하셨으니까 그 같은 논리라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시고 좀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략이 좀 많이 다른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는 실거주 집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내 실거주용 집을 산다면 저는 투자용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투자용으로 좋은 집을 산다고 치면 매년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거기다가 뭐 각종 세금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리적으로 양도세까지 하면 집을 투자용으로 했을 때 그렇게 실익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법인으로 빌딩을 매수하게 되면 같은 시세가 올랐을 때 양도세가 법인세로 22%밖에 내지 않거든요. 레버리지는 5배고 양도세는 뭐 현저히 줄어드니까 여러 면에서 실익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저는 그래서 빌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빌딩을 제가 지금 당장 안 산다고 뭐 삶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빌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까 알트코인도 유망한 알트코인을 보고 있다가 떨어지면 이 지점에서 매수하고 안 떨어지면 그냥 안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빌딩도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조금 빠지긴 했는데 또 다시 약간씩 뭐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코인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금매가 족족 팔리면서 다시 슬슬 오르고 있는데 혹시나 올해는 경기 침체가 안 오겠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진짜 오게 된다면 빌딩 가격은 엄청나게 큰 폭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는 놀랍게도 100억짜리 강남 빌딩을 한 5억 정도면 매수할 수 있어요. 5억이면 살 수 있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 간단한 로직을 알려드릴게요. 100억 하던 빌딩은 감정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감평 금액은 100억에 원래 세팅이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런 빌딩들이 대출을 받는다면은 80%, 그러니까 80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돈은 원래 20억이 들어가야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내년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15%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감평은 그렇게 갑자기 훅 떨어지진 않거든요. 감평은 100억이 돼 있는데 80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매매 금액은 85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나는 5억이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딱 5억은 아닌데 처음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5억을 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100억짜리 빌딩을 5억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빌딩 가격이 20%만 빠져도 10억으로 100억 빌딩 매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알트코인 위험한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빌딩 투자는 충분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빌딩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부동산 하시니까. 공실이 나는 리스크와 이자가 올라가는 리스크, 그 두 개의 리스크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이라고 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되니까 더 높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그리고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면은 금리를 일시적으로 막 높이진 않을 것 같아요. 잠깐 높아질 수 있어도 국가에서 금리를 강제로 낮추겠죠.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하니까. 그러면 금리 리스크보다는 공실 리스크가 확실히 크게 되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면 공실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2023년부터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좀 심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1층에 공실 상가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그럼 내년에 경기 침체가 더 센 게 오면은 공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공실을 없애고 싶다면 만약에 본인이 1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물의 가치는 항상 1층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층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난 식당을 해. 나는 뭐 분식집을 할 수 있어. 아니면 난 미용실을 할 수 있어. 아니면 난 약국을 할 수 있어. 약국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분들이라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빌딩을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식당을 하면서 내가 약국을 하면서 1층의 공실을 막을 수 있죠.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자 감당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와서 쌀 때 매수했잖아요. 나중에 뭐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부동산은 다시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니까 나중에 오르게 되면
싸게 샀고 오르고 그 양방향의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겠죠. 내가 들어간 돈은 적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대부분, 연예인 부자들 대부분 가는 길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빌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빌딩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3개만 있어도 내년에 많이 오르면 충분히 빌딩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저는 주거용보다는 빌딩 투자를 좀 진지하게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 덕에 저는 서울대학교도 졸업했고 사업도 저는 수학학원을 했는데 수학학원도 한 10년 동안 경영하면서 거기서 돈을 좀 많이 벌었고 그리고 투자도 제가 대학 다니면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투자연구회라고 스믹이라고 하는데 SMIC에서 그때부터 되게 진지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벌써 2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무엇도 짧은 시간에 짧게 이룰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투자할 때도 그렇고 많은 고수분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도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룬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두시고 10년 정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 부자가 되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급하게 하면 시장을 떠나게 되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불장이 드디어 왔습니다. 2024년에 코인 불장이 왔습니다. 코인 불장이 왔다고 모든 분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돈을 벌게 될 텐데 사실 코인으로 돈 버는 게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래동 공부에서 쟁쟁한 핫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4, 5, 6월 3개월 동안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진짜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좀 전파자, 전도사 같은 분이시죠. 네, 오태민 교수님이 오십니다. 오태민 교수님도 오시고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저도 매일매일 박 작가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컨투 투자로 요즘에 또 코인 컨텐츠를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분이시죠. 강황국 작가님께서 우리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코인 불장을 우리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무섭지 않게 코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4월달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웅달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 맥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개발과 사업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 기타 전문가분들을 만나시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수많은 인사이트들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국 작가님께서 4월 18일 목요일 날 이제 신간 서적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게 저는 코인 투자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과 투자 전략.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황국 작가님 강의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매우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고래동 공부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께서는 마지막 몰입이라는 너무 좋은 책이죠. 이 책에 대해서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아웃풋 독서의 그 고수분이신 만큼 저희에게 아웃풋을 하면서 독서하는 독서 모임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2025년에는 올해 중에 알트코인 다 정리하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네, 서울 부동산 쪽에 다시 좀 집중을 할 생각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그래서 미주부님이신데, 미주부님이, 네, 4월 달에 와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우리도 공부를 지금부터 해서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에 올라타면, 네,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에 연사 라인업들, 역시, 네, 되게 훌륭하십니다. 성정길, 네, 웅달님, 빗소영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은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에게 암호화폐 관련돼서 시황을 매일매일 방송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지난번에 고래동 공부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모셔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5월 달에, 네, 다시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이면은 신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신간이 나오면,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저희에게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오태민 작가님께서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이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이시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전파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태민 작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줌으로 저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실지 저는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4월, 5월, 6월 프로그램이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3개월에 4월, 5월, 6월 다 포함해서 3개월에 16만 9천 원입니다. 한 달 수강료 아니고요. 네, 한 달에 대략 한 5만 원 좀 넘나요? 세 달을 다 합쳐서 16만 9천 원의 수강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프로그램을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유지해갈 예정입니다. 더 길게 얼리버드로 4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쭉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할인된 금액인 44만 9천 원에 9개월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재테크 프로그램인 고래동 공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